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상호 호혜성과 공정무역의 원칙을 기초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속도 요청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단기 투기 수요로 지목받았던 갭 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요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3구의 집값은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끝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N1 환율이 약 2년 만에 900원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수출기업의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고가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로 예정된 제도 일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비과세 혜택에 동참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96포인트 상승한 2,552.40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7.97포인트, 1.14% 상승한 709.11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 정석투자 MC 기훈혜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코스피 시장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신 후에 저희 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 저녁, 일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9시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 대표님이 저희 방송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 통해서 더욱더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정석투자. 하지만 대표님은 장중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장중에 정말 오랫동안 하시는데요. 아침 9시에서 3시 30분 이 장 마감까지 정말 최장시간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퇴근 이후에도 녹화 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 녹화 방송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장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응 대표님을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코스닥이 1% 넘는 강한 상승세.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종목별 장세가 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은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다면 지수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시장의 지수가 둘 다 하락했는데 어쨌든 상승 종목 수가 약간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양시장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더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마이너스 5%에 비해서 플러스 5% 이상이 거의 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종목 장세는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은 수익을 만끽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정석 투자대로 잘 대응을 하신다면은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잠시 후에 더욱더 깊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교육 훈련의 정도와 수익이 비례하는 구간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시험 기간에도 그렇죠. 시험 날에도 그동안의 교육과 그리고 잘 훈련이 된 사람만 정말 좋은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교육 훈련의 정도와 수익이 비례하는 구간이라고 해주셨는데요. 풀어주실까요? 네, 이거는 제가 거의 간단 강의 수준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시장을 활용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업종과 테마의 포트폴리오만 생각하시잖아요. 그 초보자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투자 기간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다수의 종목이 중기 투자가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단기 순환매가 좋을 때가 있고요. 지금 같은 장세에는 단기와 단타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수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락해요. 그래서 저점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닥 찍고 반등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중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종목이 4개든 6개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보면 그때는 중기 투자가 가장 좋은 거예요. 괜히 단기 한다 그랬다가 오히려 수익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 바닥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일종의 이제 어떤 박스권 장세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4, 5개월도 나오거든요. 그때는 단기 순환매가 제일 좋아요. 그때는 무조건 묻어두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묻어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이 정체돼 있죠. 자, 그럼 지금 장세는 어떨까요? 지금은 나름대로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5%에 비해서 플러스 5%가 어떻습니까? 4배가 됩니다. 자, 이런 장세는 어떻게 해주느냐? 간단해요. 단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한 20에서 50% 목표로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만약 2, 3일 정도 그냥 홍보한다. 그럼 그냥 바로 교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장중에 이 등락이 좀 심해요. 그래서 단타하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 이런 거를 장중 방송을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현재 장세는 어떤 성격이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이걸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종목 발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걸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생력이 길러지죠.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교육훈련이 좀 제대로 됐던 분들, 물론 제가 교육훈련 시킨 그런 대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번에 수익이 크게 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중기홀딩, 나는 무조건 단기순환매, 이렇게만 했던 분들은 안 돼요. 왜? 지금은 이걸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비례한다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장중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방송을 하는데 실제 음성 방송도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됩니다. 매일같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체력이 되니까. 그리고 노하우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보여준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기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실전에서 오늘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단조입니다. 한일단조는 매수가가 2,900원에 제가 사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그 가격에 다 잡혔어요. 물론 며칠 전이죠. 오늘 매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한일단조를 제가 추천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한일단조. 근데 오늘 최대 34%까지 평가이익을 기록했다가 여전히 홀딩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뭐 두둑하거든요. 여전히 뭐 본전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장중 최고점으로는 이제 플러스 34%인데 실제로는 좀 낮아지긴 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추천주는 딱 한 종목 매수했어요. 한 종목 매수했는데 그 매수된 거는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요. 매수 실패한 걸 공개하겠습니다. 왜? 저도 매수 실패한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바로 뭐였었냐? 바로 영아테크였어요. 제가 1차에서 1,200원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시가이자 저가가 1,300원 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무려 평가액 24%까지 갔었어요. 그때 이제 좀 밀리긴 했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 한일단조는 뭐냐? 단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평가액이 좀 나름 되고요. 며칠 만에 30% 이상 넘었거든요. 그리고 영아테크는 사실은 오늘 단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왜 인상적이냐? 저는 원래 추천 종목에 대해서 항상 그 텍스트로 미리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오전 9시에부터 이제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오전 7시나 아니면 전날 반드시 텍스트로 전달해 줘요. 추천 종목은 단타는 어떤 거, 단기로 어떤 걸 매수하자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게 하루에 보통 3개에서 5개밖에 안 돼요. 3개에서 5개. 그 중에서도 실제로 잡히는 거는 한두 개. 어떤 때는 0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적중해야만 진짜 수익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작게는 10개, 많게는 40개 추천해 보세요. 전문가는 아무리 적중했다고 얘기한들 실전에서는 수익이 안 나요. 왜? 그거 압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피 코스닥에 무려 종목이 몇 개죠? 2,000 종목이에요. 근데 항상 제가 텍스트로 미리 전달해 드립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그게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제가 추천해요. 하루에.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잡히는 거는 한두 개 정도. 어떤 날은 없어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왜 해드리냐. 이번 장세가 수익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한 겁니다. 2,900원이에요. 월요일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죠. 네, 저는 제가 추천한 내역에 대해서 단 1%도 거짓이 없어요. 100%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수된 건 됐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영아테크 보시겠습니다. 영아테크는 정말 거짓말처럼 100원 차이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2만원짜리가 100원 차이니까 1%도 안 되는 거죠. 놓치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 추천료가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주식 전문가들이 원래 개인 전문가가 이제 시작된 게 1999년이에요. 근데 왜 부각이 됐었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바로 1999년입니다. 근데 저는 2000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무더기로 추천하고 올라간 것만 적중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죠, 더 이상. 근데 저는 이날 이때까지 여태까지 거짓말한 적 없고요. 저는 소리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추천을 공개할 때 약간 늦더라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월화 이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더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평택촌놈 주식투자 교육훈련을 웬만하면 참여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장중 방송을 이렇게 듣겠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막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 교육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시작하고 나서 5년, 10년 지나면 손실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게 이론 교육과 실전 훈련이 반복되지 않으면요. 결국 큰 조정 받거나 지지 받으면 그대로 다 반납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초보자들은 제가 이런 얘기해도 아마 못 알아들어요. 근데 10년이 넘은 분들은 다 공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보자들일수록 더 이거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마인드를 확실하게 확립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식교육 이론적인 거 철저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지금은 단기와 단타가 좋은 장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종목도 어떻게 발굴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걸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지금은 중기 베팅이 좋다. 단기 순환매가 좋다. 이걸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딱 한 번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장중에 제가 설명하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11월 11일은 오프라인, 11월 26일은 온라인 교육이 있다 설명드렸고,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장이 좋을 때, 수익이 날 때 이 교육 훈련을 같이 하면 플러스 알파가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이 막 빠져요. 내 계좌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인드 확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그거예요.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을 보면요. 초보자들은 욕심 때문에 망가져요. 초보자들은. 왜냐하면 주식에서 빨리 한번 큰 돈 벌고 싶거든요. 그러면 경험자들은 뭐 때문에 망가질까요? 조급증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자제시키고 조급증을 없애면서 정석대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매매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이게 진짜 고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교육 훈련의 정도와 수익이 비례하는 구간임을 또 분석을 해주셨고, 거기에 오늘의 매매 내역에 대해서는 한일 단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대표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바라보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 쪽이 들어왔는데요. 양시장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양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도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왜 그러냐? 대형주가 좋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강세가 나타나면서 반등을 마감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조정받아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횡보는 될 것이다. 근데 조정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횡보가 되는데 그렇게 크질 않아요. 여기서 크게 빠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닥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뭐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이런 추세인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11월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12월에는 코스닥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봐야 돼요. 시장 내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시장 외적인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는 안보 분야, 국제정세, 기타 정치 분야까지 다 분석해요. 그냥 주식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조합해서 제가 항상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철저하게 귀납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조합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일종의 귀납적 방법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석이 안 돼요. 근데 11월에는 크게 걱정이 없고요. 12월에는 제가 이제 11월 중에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 외적인 요인들, 이걸 분석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또 메시지를 하나 드린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5월 중순에 코스피가 2600선은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노무라 증권이 7월 초순이었고 대신 증권이 9월 하순이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전혀 참고를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전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거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2600선을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최초로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증권사들이 다 저보다 늦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2600선이 제가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보다 더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 더 가니까 오늘이 11월 어떻습니까? 초순이에요. 제가 무려 얼마 만이죠? 약 한 6개월 만에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여기서 더 가니까 이게 고점이 2600이다 아니면 거기서 더 넘어간다 이거 고민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사인 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마도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 여기저기서 또 갑자기 또 대세 상승이니 또 지수가 계속 날아갈 거다 이런 또 전망들이 쏟아질 겁니다. 어쨌든
제가 5월 중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2068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권사에서 나중에 뒤늦게 발표했거든요. 오늘도 제가 중요한 이 어떤 그 준비 시황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은 왜곡된 시장이에요. 근데 왜곡되더라도 활용하자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왜곡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전망했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오지 않으니까 하여간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하자. 그리고 제가 또 했던 이야기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바닥이 0이고 고점이 100이에요. 그러면 0에서 70까지 가는 구간보다 70에서 100까지 가는 구간이 수익이 더 나와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한 70까지 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100까지 갈 수 있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잘하시면 그 전에 못했어도 얼마든지 수익 나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방송 매일같이 보시고 장중 방송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락도 같은 논리예요. 100이 고점이고 0이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30까지 내려왔던 구간보다 30에서 0까지 내려갈 때가 손실이 더 커요. 리스크 관리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교육 훈련을 강조하냐면요. 리스크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거, 이거를 같이 균형감 있게 이걸 다 배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올라갈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죠. 손소이대.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크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이제 크게 조정받거나 단기 조정은 상관없거든요. 대세하락기가 또 오거든요. 언젠가. 그럼 그때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지금 끄덕거릴 겁니다. 100%가 아니라 200%, 300% 동감할 거예요. 왜? 초보자들도 장 좋을 때 대충 해도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할 건지 이걸 계속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장세를 잘 활용하시면서 수익도 내시고 좋은 교육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로 1% 넘는 지수 상승 견인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대표님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악재가 없다면 혼조세 또는 상승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특별하게 여기서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코스닥 지수하고 관련된 투자를 한다. 그럼 뭐 봐야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코스닥은 이제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종목만 집중해도 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평소보다 조금 더 투자금을 늘리면서 베팅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 짚어주셨는데요. 코스피는 악재가 없다면 혼조세에 대한 부분 전망해 주셨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구간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파라다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회사 투자와 카지노 성장 기대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는 코웨이가 올라왔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파라다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오늘의 탄력과 최근의 탄력성이 상당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8% 가까이 올라왔고 23,7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거래일도 마찬가지로 탄력이 상당했는데요. 자, 대표님 파라다이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자회사 흑자와 카지노 성장 기대가 함께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일종의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 거고요. 실제로는 첫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시장 전체가 지금 지수가 좋잖아요. 그리고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얼마 전까지 이제 중국과 좀 사드 문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 없었는데 그 덕분에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과도해요.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측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식선물 매도 타임이라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잡았든 낮은 가격에 잡았든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절대로 추격을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흐름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들 상승세에 좀 쪼질 것을 예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절대 추격 반대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코웨이가 올라왔습니다. 자, 코웨이는요. 오늘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0만 원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10만 2천 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역시나 코웨이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이슈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저는 주가에 사실상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시점이 언제죠? 11월 초순이에요. 자, 3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3분기가 9월 말까지예요. 7, 8, 9잖아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4, 4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9월 말까지 실적은 사실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다 알아요. 근데 왜 이게 지금 가냐고요.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올라간 건 없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이게 적정주가 25,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세요. 매도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재매수하는 게 좋고요. 확실하게 고평가된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웨이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절대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코웨이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영풍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영풍입니다. 영풍은요, 오늘 2%가 빠졌습니다. 107만 원에 마감이 됐는데, 일단 8월 중순만 해도 133만 9천 원이었던 주가였습니다.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지금 가격대가 다중매물대인 주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최근에 하락한 거는, 미국의 철강, 금속과 관련해서 반덤핑 뭐 이런 어떤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려오고 또 기술적으로도 매물대가 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뭐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이게 적정 주가가 29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 미보유자들은 100만 원 이하에서는 한번 우리가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풍 같은 종목은 이거는 전업용이 아니라 이제 직장인용이거든요. 그리고 단기용이 아니라 중기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인 중에서 나는 뭐 투자금 뭐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매매 자주 할 수도 없고 단타나 단기는 뭐 이거는 뭐 나한테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거 가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손실 보면 안 돼. 여기서 더 손실 보면 나는 진짜 망가지고 노후까지 아주 비참해진다. 그리고 내가 비참해지면 자식한테까지 피해준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영풍 모아가셔도 돼요. 그래서 100만 원에 한 번, 뭐 90만 원에 한 번, 뭐 80만 원에 한 번, 그때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1배, 2배, 3배 모아가시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은행에다 돈 넣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영풍그룹에 관련돼서는 저는 굉장한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삼성, 뭐 현대차, 뭐 LG, SK, 뭐 롯데 이렇게 뭐 주요한 재벌그룹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벌그룹은 아닌데 재벌그룹이 아니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기업력을 갖고 있는 중소 회사 그룹군이 이제 대표적인 게 영풍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영풍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다가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 영풍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권에서 매수에 대한 가격대 짚어주셨는데 현재 오늘은 100만 7만 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 영풍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현대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천하게 물어봐 시간에서 종목 상담을 주시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41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4% 가까이 좀 빠졌는데요. 지금의 현대 로보틱스 가격대도 매물대가 좀 두텁네요. 자, 대표님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지금 던지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 매수하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최소한 5% 더 밀리거나 뭐 욕심내면 10% 정도 밀리면은 그때는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더 밀리면은 뭐 1차, 2차 들어가시든 아니면 뭐 그 중간에 들어가시든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어쨌든 간에 유동성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졌다 싶은 종목은 웬만큼 기다리면 수익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 로보틱스 역시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격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현대 로보틱스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자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닥에서는 제약, 절대저평가,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자, 테마는요, 코스닥에서 신규 상장 3개월 이내 종목 순환매를 활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네, 업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짚어주셨는데요. 제약 업종입니다. 그리고 절대저평가된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이신데, 자, 대표님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 더욱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코스닥 신기주 제가 추천했던 거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큼 수익이 났었고 어떻게 매매를 시켰다 다 공개했잖아요. 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공개했던 셈코, 그 다음에 오늘 공개했던 영화테크 다 코스닥 신규 상장 3개월 이내 종목들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짜드린 전략하고 실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콕 집어서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이렇게 힌트만 드리는 거고 장중에는 이제 그걸 정말 이제 디테일하게 전달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셈코, 오늘이죠. 영화테크 딱 그거잖아요. 코스닥 신규 상장 3개월 이내 종목. 그거고요. 일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제약에서 절대 저평가 중소형주를 들어가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실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의약품도 그렇지만 특히 코스닥 제약주는요. 저평가된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대다수가 고평가예요. 얼마나 더 고평가됐냐 덜 고평가됐냐 이 싸움이지 저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절대 저평가를 판단할까요? 간단합니다.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보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현재 서울경제TV 센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평택촌농 클럽 페이지를 보세요. 보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죠. 1, 2, 3, 4, 5, 6, 7번 글이 있는데 1번 글입니다. 여기 딱 누르셔갖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2천 종목이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제약주가 있잖아요. 그럼 한 수십 개 됩니다. 그럼 일일이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종목은 와 이렇게 고평가 됐나 이런 종목도 있고요. 세상에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 저평가된 곳도 있네 이런 종목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종목을 발굴해 보시면 아마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적정주가 말씀을 해 주셨죠. 이전에 저희가 종목들 분석을 해 주실 때 고평가, 저평가에 대한 부분 적정주가 기준으로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무료로 공개하고 계시니까요.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적정주가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 고민 있으신 종목을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447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네이버를 매수하셨어요. 매수가가 75만 8천 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84만 9천 원입니다. 1% 조금 넘는 조정 받았는데요. 자, 일단은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자, 대표님, 네이버 그 다음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주실까요? 네, 현재 평가액 상태인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플러스 15% 매도를 하시고요. 밀리면 다시 재매수하면 됩니다. 뭐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유동성이 좋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그럼 나름대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한 거죠. 이 정도면은. 왜냐면 뭐 개인 투자자가 최저점 매수는 어렵거든요.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 지난 6월에 제가 상담할 때 이때 이걸 90만 원에서 잡았다고 상담하신 분이 있었어요. 90만 원. 자, 지금 90만 원 근처로 오죠? 본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죠? 시간 뺏기고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나중에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심하면 뭐 한 5년 만에 본전이 와요. 그게 본전이 아니에요. 본전이 아니라고. 본전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6월에 그때 90만 원에 잡은 분은 어때요? 1010만 그때 이제 거의 본전 가까이 오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무려? 4, 5개월 걸린 거예요. 그때 동안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점 매수하고 어떤 식으로 매수하냐 뭐 이런 걸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잘하셨고 앞으로 저렇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분처럼 이렇게 좀 조정 확실하게 받고 나름대로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걸 보고 판단하다. 다만 네이버는 적정 주가가 여전히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고 적당히 한 1, 2개월 사이클로 단기 매매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현재 평가 이익 상태입니다. 시청자분께서의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본전 또는 목표가는 15% 목표가 매도 후에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7356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유지인티를 매수가 2,070원의 비중 30%입니다. 12월에 매수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자, 유지인티는요, 오늘 5%가 좀 넘게 올랐는데 1,355원입니다. 네, 일단 작년 12월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손실폭이 좀 있으셔서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12월에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건 직역이죠. 제가 이제 의역을 한다면 이분은 그거예요. 저는 홀딩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어차피 뭐 지금 던지는 게 의미도 없고 던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거든요, 이게. 근데 추가 매수는 반대합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는 좀 아니에요.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12월이라 그랬고 2,070원이니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죠. 무려 11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전이 와도 억울한데 여전히 평가손이 심합니다. 왜냐? 가격대가 지금 1,300원대잖아요. 그럼 벌써 어림잡아 와도 손실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게 뭐냐면 여기서 수익이 났었다는 거예요. 안 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났었어요. 그리고 평가익 상황에서 던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거 다 놓치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더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매수를 잘하면 초단이고 매도를 잘하면 구단이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기법도 제가 다 교육을 시켜서 알려드리는데 어쨌든 수익 기회 다 놓치고 만약에 밀렸으면 본전에서 무조건 매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시간은 시간대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평가 손해예요. 얼마나 사람 답답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현실적으로 홀딩해야 돼. 앞으로 교육훈련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배우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장이 좋은데, 지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하니까 손실을 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큰 조정 오거나 지수가 대사하락기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3분의 1 토막은 양반이에요. 5분의 1 토막. 시험하면 시정 잘못 쓰면요. 깡통됩니다. 제로가 돼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이 투자는 결국은 언젠가는 손해볼 수밖에 없고 무너집니다. 사상 누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당부드릴게요. 장이 좋을 때 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나름대로 참고하시고 이 방송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장중 방송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선택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지 좀 오래 되셨고 좀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지인트 보유하신 시청자분께서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신다거나 매수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838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지니언스를요. 매수가 15,500원, 비중 50%입니다. 자꾸 빠져서 걱정입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지니언스죠. 오늘 13,95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손실폭이 좀 있으십니다. 자, 대표님 지니언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비중 50%를 베팅하셨어요. 그런데 매수 가격이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해 주시고요. 추격 매수가 아주 심각한 스타일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윗거리가 길었던 날, 그것도 거의 고점에서 하신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조급하신 분이에요. 초보자 같지는 않고요. 경력은 좀 됐는데 그동안 돈을 많이 날려서 마음이 급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50%라는 것도 그렇고 저 시점에서 매수했다고 하는 거는 상한가 갈 거 기대하고 따라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가지고 내일 하루만 일해도 더 가라. 그거잖아요. 제가 워낙 경력이 오래돼서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마이너스 20%보다는 본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물론 이건 저의 기준인데 어제도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 경력 1년을 인간의 나이 3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됐다. 그러면 이제 3살이에요. 3살. 6개월 됐다. 1.5세죠. 한 5년 됐다 그러면 이제 15세 정도로 계산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만 28년 6개월 됐어요. 만 28년 6개월. 그러니까 저는 계산해보니까 85.5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 경력 5년 안 된 분들은 아직 진짜 유년이에요. 유년. 네, 애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나이로 할아버지인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앞으로 잘 되니까 꼭 제가 드리는 각종 팁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니언스 지금 손실폭이 있으셨습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 가격 잡아주셨고, 그리고 추격 매수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또 진심 어린 조언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죠. 다음 문자는요, 050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강연에 오셨나봐요. 4일 강의 잘 들었습니다. 티슈진을 49,700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티슈진을 상장하고 난 이후 계속적으로 집중받는 종목인데 오늘은 52,6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 티슈진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하고 바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셨는데 일단 수익권이시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매도 후에 재매수를 대기하자. 그리고 옆에 적정주가 나오죠. 충격받지 마세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이거 800원짜리예요. 경악스럽죠? 800원 나옵니다. 저는 2,000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더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 없어요.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딱 적용시키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준
적정 주가예요. 그냥 대충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조합해갖고 만들어낸 적정 주가 아니란 거죠. 아시잖아요. 특허청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서 저한테 기술특허를 줬어요. 얻을 품은 줬겠냐고요.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심사위원들이 주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은 특허, 그러니까 나름대로 알고리즘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고평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결과는 만족스러운데 과정은 아주 위험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상장했던 날, 그날 뭐라 그랬냐면 4만 원대 초반이 저점일 거라 했어요. 근데 4만 600원까지 밀렸거든요. 기가 막히죠? 언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저는 4만 원대 후반에 시작했어요. 4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대 초반이 저점이니까 단타하려면 해라 이렇게 실제로 장중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 자, 497입니다. 497은 대략 얼마예요? 5만 원 육박한 가격이잖아요. 여기에요. 그러면 이분이 뭐가 잘못됐냐면요. 제가 이제 결과는 좋지만 과정이 위험하다고 한 게 여기까지 홀딩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이 여기니까 어쨌든 평가 이기죠. 그리고 뭐 만약에 여기서 던졌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번째 박스 있잖아요. 여기까지 홀딩했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상장한 첫날부터 계속 하락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신규주는요. 어떤 종목은 상장 첫날부터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목은 한 달 내내 빠진 종목도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신규주는 사실상 반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과는 만족스러운데 과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저 가격에 매수했다가 예를 들어서 손절을 대략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이쯤에 하는 거예요. 손절을. 그리고 다시 이쯤에서 재매수를 노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미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과정이 비합리적인 매매는요. 결국은 나중에 실패해요. 그 방법대로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단타를 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번에 운이 좋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지 별로 안 되셨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 후 재매수 다시 노려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시고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만 하지만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죠.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0809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원풍물산을 매수가 3,450원, 비중 7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원풍물산 일단 오늘은 3% 가까이 올라왔고요. 3,445원입니다. 대표님 지금 매수가 근처긴 한데 비중이 좀 크시네요. 네, 크긴 한데 아마 좀 소액 투자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격도 저가지고 또 차트를 봐도 그렇고 그 느낌상 그래요. 비중은 좀 줄이는 게 정석인데 일단 뭐 70% 상관없고요. 단기로만 대응하세요. 손절 10%, 수익 10%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풍물산은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또 수익을 10%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확인합니다. 자, 9051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하나머티리얼즈의 평단가 28,300원 비중 60%인데요.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문자 주셨네요. 하나머티리얼즈 오늘은 3150원인데 이전에 전고점 33,000원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 수익 어떻게 좀 챙길까요? 네, 대응은 이렇게 해주세요. 번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 플러스 20% 되는 그 가격대가 거의 전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번전 한번 던지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10% 반등이 안 나오고 다시 본전 오잖아요. 그럼 던지는 게 정석이에요. 그 종목이 던지자마자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던지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지금 시청자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경험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어떤 룰을 안다는 거죠. 근데 왜 저한테 이 교육훈련 받는 게 중요하냐? 저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주식시장 경험하면서 제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 노하우 팁도. 저는 100% 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서 여기저기 뭐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이 얘기인데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독창적인
노하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추경 매수한 거 보셨나요? 없어요. 다 저점 매수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딱딱 맞게 해드리잖아요. 모든 걸. 그리고 흐름 파악 해드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기대해도 되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 훈련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본전 또는 20% 목표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표님만의 교육을 통해서 이 시장 현명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정석투자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